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뉴스식으로 발표한 포항 영일만 대유전 가능성은 이게 일대 소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추를 시작하지 않고 서류 검토 단계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이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 시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유전을 발견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들을 흥분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140억 배럴이면은 한국이 약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다. 아니, 석유가 나오기도 전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석유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자들이 추적 취재를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 신문은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 위해 뚫는 구멍 한 곳당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시추 탐사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건 140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스가 경북 동해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액트지오의 데이터 분석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개발 사업의 시작을 전문기관 한 곳의 분석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우선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만 심층 분석을 의뢰한 점이 논란거리라고 했습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기관에 일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자원공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한겨레신문과 통화를 하면서 보통 외부 업체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지질학 전공 교수는 액트지오 한 곳에만 석유공사가 분석을 의뢰한 것이 그게 맞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이라는 이야기죠. 해저지질과 자원탐사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60년대부터 포항 일대 석유 탐사에 관여했고 가장 많은 자료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가 수집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맞다면 비관적 견해를 가졌기에 의도적으로 이 기관을 뺐다는 의심을 자초합니다. 요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옛날에는 지질연구소, 국립지질연구소로 불렸는데 아주 경험이 많고 특히 포항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육상, 해상 탐사에 종사해가지고 축적된 자료가 많은 기관이고 탐사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있고 큰 조직이 뭐 직원이 뭐 10명도 안 된다는 이 엑스지오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항 일대를 잘 아는 기관입니다. 그걸 제쳐두고 액트지오라는 구멍가게 같은 회사 하나에만 왜 맡겼느냐는 겁니다. 하나에만 왜 맡겼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려면은 복수의 평가기관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는 연구소를 고의로 배제한 것 아니냐. 그래 놓고 선정한다는 게
지금 언론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런 회사에 그것도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과 관련된 분석을 맡겼다. 달랑 하나에만. 국내에 아주 우수한 조직이 있는데도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과장된 발표를 하고 산자부 장관은 거기에 한술 더 뜨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관계를 본다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겁니다. 뭔가가. 해저 지질과 자원 탐사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60년부터 포항 일대 석유 탐사에 관여했고 가장 많은 자료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가 수집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물론 액트지오가 한 분석에 대한 검증 작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이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신문과 이렇게 통화를 했네요. 그동안 다양한 자원 탐사 프로젝트에 석유공사와 함께 해왔다. 이번에는 정부 발표를 본 뒤에야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이 연구기관을 배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석유공사 측은 한 군데만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엔 심해 전문 분석이 필요해 액트지오에 맡겼다고 밝혔고 산업부는 심해 전문 분석 기관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심해라는 말은 지금 시추를 하려고 하는 그 해저가 수심 1000m 정도 된다는 겁니다. 대륙붕이 아니고. 그러니까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리탐사 자료 분석은 시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진파 탐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바다의 깊이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바다의 깊이가 문제되는 것은 시추할 때 그리고 석유를 생산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탐사 자료를 분석하는데 심해, 천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얕은 바다 밑에 있는 해저, 깊은 바다 밑에 있는 해저 분석하는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심해란 말을 강조하면서 이 액트지오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액트지오가 방대한 연구시설과 분석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 추적한 거 보면은 그 무슨 좀 이상한 회사, 초라한 회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 회사가 맞느냐 이겁니다. 포항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가장 풍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젖히고 구멍가게 수준의 미니 회사 한 곳에 분석을 맡긴 점, 이건 앞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이 회사를 이끄는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설명 자료를 어제 내놓았는데 온라인에서 액트지오와 이 회사 소유주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글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야, 이것도 웃깁니다. 아니 석유공사가 이 회사의 대변인입니까? 이 회사가 세명자료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하면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석유공사 자료를 보면은 아브레우 박사는 미국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에서 지질그룹장으로 지내며 심해 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다. 특히 엑손모빌 재직 당시 최대 심해 유전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액트지오 소속 직원들도 엑손모빌, 쉘 등 글로벌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 출신으로 심해 탐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게 공사 쪽의 설명입니다. 궁색한 설명입니다.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라면 세기적 발현이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개인이 아닌 조직에 의존해야 합니다. 심해 유전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은 이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최고 경영자도 아닌데 직원이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이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멍가게 수준의 규모를 가진 업체를 세계적이라고 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해저 석유 탐사의 낮은 확률을 감안하면은 이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서둘 경우에 적어도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피해가 생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우리가 석유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를 합니까? 급한 거는 급하게 해야죠. 그러나 급할 필요가 없는 걸 급하게 하다가 지금 한국 의료 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게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 아닙니까?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지 않으면 당장 무슨 병원이 마비됩니까? 근데 이걸 서둘다가 결국은 전공의 의대생 약 3만 명이 병원과 학교를 이탈하도록 만든 그런 패턴의 이상한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느냐? 유전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산자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말하자면은 망상 수준, 몽상 수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정권 시장이 요동을 친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 맡겨가지고 그 회사의 판단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일을 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에 진짜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을 배제를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의도는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